방식입니다. 아까 컬러 필터를 사용하고 화이트 OLED의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통틀어서 이런 색변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색변환 방식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그림에 있는 것은 보면 블루 OLED를 이용을 해서, 블루 OLED는 이제 블루 OLED의 블루는 우리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 에너지가 높아서 이런 에너지가 높은 블루 빛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색과 녹색이 있으면 빨간색과 녹색으로 빛을 바꿔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OLED에서 백색 빛이 내려오면 중간에 컬러 필터를 통해서 이 백색 빛이 컬러 필터에서 빨간색과 그 다음에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OLED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OLED가 색깔이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OLED 화소를 패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패턴을 그냥 연속이 돼도 관계가 없죠. 이게 RGB 화소를 실제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 밑에 색변환 부분, 그러니까 즉 빨간색과 녹색 부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OLED에서는 패턴이 필요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패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FMM,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섀도우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섀도우 마스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섀도우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적 사용이나 이런 데 제한이 있었는데, 이 섀도우 마스크가 그런 복잡한 섀도우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단한 커먼 마스크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런 복잡한 섀도우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적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큰 TV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을 이용해서 보통 지금 현재 OLED TV를 만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화이트 OLED의 컬러 필터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은 지금 섀도우 마스크라고 써 있는데 저게 FMM입니다. 아까 FMM 방식입니다. 이거는 요 섀도우 마스크가 있고, 요 섀도우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RGB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섀도우 마스크를 정렬해야 되고, 아까와 같이 뭐 위치 오차도 생기고 섀도우 마스크에 처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겨서 대면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화이트 OLED는 저런 섀도우 마스크가 필요 없고, OLED는 RGB가 없고 화이트 방식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섀도우 마스크가 RGB 패턴을 만들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먼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중간에 뻥 뚫려 있고 그 엣지 부분에만 이 마스크로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공정적인 측면에서 대면적의 이런 화이트 OLED를 쓰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해서 이 방식을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이트 OLED를 이용해서 백색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단층 발광이라고 해서 아까 HIL, HTL, 그 다음에 일렉트론 블로킹 레이어, 중간에 EML층이 있었습니다. 요 EML층이 있는데, 이 EML 한 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 층에서 빛이 나올 때, 한 층에서 백색 빛이 나올 때, 이거를 단층 발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층, 요 발광층에 아까 EML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EML이 여러 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의 B에 있는 것처럼 발광층 1에서는 블루가 나오고, 발광층 2에서는 요거의 보색인 빨간색이 나오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약간 옐로우시한 빨간색이죠. 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백색 빛이 됩니다. 이렇게 백색이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색변환 방식이라고 해서 C 방식입니다. 여기는 OLED는 블루를 쓰고 중간에 형광체를 놓아서 형광체가 색을 바꿔서 빨간색 백색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 표현한 마이크로 캐비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그 다음에 OLED 하나하나를 아까 HIL, HTL, EML, 뭐 ETL, EIL, 그 다음에 캡소드 여기까지가 있었는데 이런 OLED 하나하나를 위로 공간적으로 위로 적층시키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LED 적층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어서 요거는 공간적으로 빨간색 OLED, 파란색 OLED, 녹색 OLED에 요 OLED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백색을 만드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단층 발광, 요 그림의 A에 보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요 단층 발광 방식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고 수명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공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다층 발광 방식은 효율은 그런대로 괜찮고 괜찮은 대신에 색 안정성이라고 해서 색깔이 변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이 변하기가 좀 쉬운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수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층이 복잡하니까 이 공정은 조금 더 복잡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색변환 C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효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수명과 공정 측면에서도 한 중간 정도, 이 정도쯤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캐비티 방식은 복잡한 이런 형태라서 이거는 뭐 전혀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OLED 적층 방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OLED를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이거는 효율, 그 다음에 수명이 상당히 좋고 대신에 이제 공정이 조금 복잡한 단점이 있는데 효율과 수명 측면에서 이 OLED를 적층하는 이 방식이 이제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OLED를 공간적으로 위로 적층시키는 이런 방식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탄뎀 OLED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태키드 OLED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OLED를 쓸 때 아까 저런 탄뎀 방식의 화이트 OLED를 주로 쓰는데 이게 그 한 일례입니다. 지금 맨 왼쪽 그림에, 위에 맨 왼쪽 그림이 실제 이제 구조인데, 기판에 ITO 양극이 있고, 아까 HIL, HTL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 층이 있고, 블루 EML 층이 있고, 그 다음에 EIL,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전극의 역할을 하는 CGL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지 제너레이션 약자, 그러니까 레이어의 약자인데, 이거는 양극의 역할과 음극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하나의 OLED가 같은 구조로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거를 단순화시킨 게 그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아까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우리가 빛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파란색의 부분이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여기서 빛이 나오는 블루 OLED이고 그 윗부분은 지금 여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빛이 나오는 OLED 하나인데 레드 OLED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백색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요거를 가지고 RGB 화소를 꾸미는 방식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의 그 윗부분은 화이트 OLED가 있고 그 밑에 컬러 필터가 놓여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건 빛이 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화이트 OLED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필터가 위에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빛이 기판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전면 발광 방식인데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그 컬러 필터가 밑에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현재 많이 쓰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전면 발광 방식은 현재 R&D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효율과 그 다음에 수명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서 이런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광 재료가 있고 인광 재료가 있는데 그 블루는 우리가 인광 재료가 마땅치가 않아서 형광 재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광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화이트 OLED 대신에 잉크젯이나 이런 거를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잉크젯도 아직까지는 효율, 수명 이런 측면이 이제 좋진 않아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면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 중에 하나인 요 화이트 OLED 방식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이트 OLED의 컬러 필터를 쓰는 방식은 아까 대형 사이즈에서는 FMM에 비해서 훨씬 일드나 이런 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그렇지만 이게 구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탄뎀이나 이런 구조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하고 수명 측면에서는 아까 FMM 방식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대형 사이즈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화이트 OLED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 해상도나 이런 거에 이제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OLED TV를 만들던 이게 이럴 때 이제 해상도가 높아져도 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점도 있어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